카메라가 레디가 되지.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송윤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입니다. 네. 지난해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이제 복지 논쟁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이어지고 이어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반값 등록금과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복지 문제를 한번 상식과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우선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학생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일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육에서 과도한 대학 진학률 그리고 일부 사학의 부실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차라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확대도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 빈곤율을 생각할 때 아주 절박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확대는 역선택이라는 어떤 법을 지키거나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령연금 확대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세무신고를 안 하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노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렵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국민연금을 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제력이 약한 사람, 노인, 나이, 세대, 직업 이런 것을 불문하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복지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집세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세에 대한 지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지하나 반지하 오타 그리고 기본 생활 시설이 안 돼 있는 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전세가 월세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전환되면서 집세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세에 대한 지원은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는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은 가장 큰 부분이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원룸,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생활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씩 임대소득이 투명해지고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고 과세가 꼭 필요한 소득입니다. 그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집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많았지만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는 별로 없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과 비슷한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약한 사람이나 한 곳에 오래 살 곳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는 것보다는 세를 쓸어 사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부는 집값을 올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우리나라의 하우스포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지원은 현재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보다 확대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올바른 정책이지만은 택지 공급이 제약등을 생각할 때 빨리 늘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고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이건 집주인에 대한 집주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발이 크고 또 잘못 디자인되는 경우에는 실효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세입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자주 바꾸는 경우에는 실제 그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없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임대 계약을 장기로 하는 문제는 일시 임대를 올리게 만들거나 또 아니면은 임대인 자체도 불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집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리고 효과적인 복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세에 대한 지원도 모든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문제점, 부작용, 제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재정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복지는 다 재정을 소요로 합니다. 소요를 하는데 결국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집세 지원은 아마 대학 등록금 지원보다는 규모가 크고 노인복지보다는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 확대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세에 대한 지원이 재정 면에서 유리한 점은 이것은 소득의 투명도를 높여서 세수를 늘리게 하고 또 하나는 복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재정 부담은 조금 완화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집세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집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이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조금 집으로 가려는 려고 되니까 이제 집세가 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이제 집주인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를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지역별 차등화라든가 그 다음에 단계적 시행 그리고 집주인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걸 같이 시행한다면은 뭐 문제는 되겠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항상 부작용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세 지원 제도, 반값 집세 운동은 절박한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만 않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8분 42초입니다.